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범죄 얘기 한번 해보시죠. 보이스피싱. 네. 이제는 뭐 너무 흔한 범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한 뉴스 앵커가 자신에게 걸어온 보이스피싱범을 혼쭐을 내는 영상을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It's 3, 2, 1. Good evening. We are live on television right now with an investigation into scam callers. We have the FBI on the line. They are tracking this phone number as we speak. Sir, what is your full name again? 끊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뉴스 진행하는 앵커 톤으로 말하는 저 여성, 실제 앵커입니다. 미국 매체 폭스5의 앵커 지넷 레이스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이 앵커에게 2,700달러를 연체를 했는데 이 돈 즉시 안 갚으면 체포될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속을까요? 자, 이 남성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앵커가 저 지금 신용카드 준비돼 있어요 라고 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숫자를 부르는 척 상황극을 펼치면서 마치 이게 뉴스 생방송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범인은 뭐 끊었죠. 황급히. 앵커를 속이려던 이 보이스피싱범은 오히려 앵커의 생방송 뉴스 상황극에 속고 만 겁니다. 네, 저도 이 영상 SNS를 통해서 봤는데 예. 이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댓글을 보니까 네. 자신이 뭐 당했던 보이스피싱 이런 엄청 많죠. 사례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예. 이게 SNS에서 지금 많이 공유된 이 영상에 네. 다른 이들의 그 보이스피싱 경험담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골칫거리인 상황입니다. 이 사기꾼들이죠, 한마디로. 네. 우리나라만 해도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해지고 있어요. 2017년부터는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7천억 원입니다. 별도로 분류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하면 금액이 7,500억 원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정부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 사이에 예.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이 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사기범들이 저 정도 지능이면 네. 다른 거라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쪽으로만 진화가 되는지 몰라요. 범죄 네. 수법이 최근에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하고 그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이 많았는데 이젠 잘 안 속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찾아서 조직원에게 건네게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할까?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네. 계좌 이체 수법은 지난 2019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1,500여 건으로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크게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대면 편취는 3,200여 건에서 15,000여 건으로 이게 장사가 됐는지 4배 넘게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계좌 이체를 하면 편하고 이렇게 이 대면 편취형 하면은 일단 내가 그 장소에 나가야 되니까 얼굴도 잡힐 까야고. 위험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이스피싱을 할까요? 대면 편취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좀 따져보면요. 송금, 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을 해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대면 편취를 하는 경우에는 송금이 없고 이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긴 잡더라도 계좌 동결을 못하니까 이 피해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요즘 보이스피싱범들도 똑똑합니다. 네. 범인이 자기 손에 들어있는 돈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은행들이 정지를 오히려 안 해주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하고 또 날뛰고 있는데 검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잡히고 있나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에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건이 있을 겁니다.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을 정도인데요.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보이스피싱범 3만 9천여 명 대다수는 인출책, 수거책 같은 하부 조직원 그리고 계좌를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몸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민수 검사 같은 이 조직 상선은 검거 인원의 불과 2%에 불과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좀 살펴보면요. 총책 등은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 있어서 잡기가 어렵고요. 맨 아래 현금을 뽑고 송금하는 전달책이 검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윗선은 지금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경찰력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검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국제 공조를 포함해 조직을 쫓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알면서도 당한다는 이 보이스피싱. 그래도 뺏긴 돈을 조금이나마 복구할 길은 있나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네. 이 사기꾼들을 잡는다 해도 이미 사기 행위 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면 나 돈 다 썼다. 뭐 어쩔 거냐. 네. 이렇게 나오는 배째라식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받기가 어렵긴 한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금을 뽑고 송금하는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똑같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건당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수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를 하면서 아예 피해까지 물어주도록 명령을 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민사로 하면 이게 돈 받는데 한 2년쯤 걸릴 일도 잘하면 반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일당 15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기로 했던 B씨, 챙긴 돈은 120만 원인데 실형에다가 4,300만 원 배상 명령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얼마 배상하세요라고 배상 명령을 내려주는 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스스로 저 이렇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컷 이슈도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쓰리고 이게 고스톱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이제는 보이스피싱 예방 3대 수칙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경기 북부경찰청이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예방송 쓰리고를 제작을 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를 요즘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죠. 천재원 요요미 씨가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지금 들리시죠? 전화 오면 의심하고 우선 끊고 확인하고. 자, 네. 예방 수칙 습득할 수 있도록 따라 부르면서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수상한 전화 오면 한 번씩 지금 방금 들으셨던 노래 확인하고, 확인하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쓰리고 법칙을 의심하고 우선 끊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우선 끊고 확인하고. 그쵸, 네. 쓰리고, 이 쓰리고 법칙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쏭달쏭 보이스피싱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전화라면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 번만 떠올릴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